네,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에 대한 안도감, 거기다가 실적이 이끌어주는 장세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내마뉴얼 날을 맞이해서 사실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문을 열었는데 경제 지표들이 시장을 좀 안심시켜주긴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동 지표부터 GDP 확정치까지 어떤 내용이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3대 지수 차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경제 지표들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실업 청구 건수는 감소세를 나타냈고요. 그런가 하면 떨어지지는 않을까 혹여나 걱정했던 8월 내구재 수주,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아니라 확정치가 3%로 유지가 됐습니다. 경제가 3%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 둔화를 논하기에는 너무 걱정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안도감, 거기다가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에 각종 반도체 테마주들이 강하게 올라주면서 3대 지수는 0.4에서 0.6%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오늘의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5,745포인트 선,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18,19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3일 연속 올랐던 엔비디아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는 적었습니다. 0.4%의 오름세, 그런가 하면 AMD와 퀄컴 각각 3%, 2% 강한 시세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무엇보다도 강했습니다. 전일 호실적과 함께 깜짝 가이던스를 내놨던 마이크론, 반도체 겨울론, 그리고 AI 성장에 대한 회의론을 모두 불식시켜버릴 법한 아주 강력한 실적 결과였는데요. 주가는 오늘장에서 15% 가까운 급등세로 반도체 테마를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장비단에서도 강한 시세를 연출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6%대, 그리고 램 리서치가 5.4%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유럽 증시에서는 ASML이 3%대, 거기다가 전일 우리 증시 반도체 투탑의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는 4% 정도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하드웨어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홀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되겠는데, 법무부가 슈마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8월 초에 힌덴버그가 고발했던 회계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힌덴버그의 고발 내용까지도 아직까지 그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의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슈마컴의 주가는 12% 급락하면서 40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공 테마주들도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수익성 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027년까지 세전 이익을 40억 달러로 증대시키는 방안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extra legroom seats, 그러니까 다리 공간이 더 높은 좌석 티켓을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 등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다가 25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까지 승인을 했고요. 이 흐름에 따라서 오늘 항공주들이 일제히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가는 5.4%의 급등세, 유나이티드 항공, 스피릿 에어라인, 그리고 델타 항공까지도 6에서 많게는 8%대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는 반도체가 포함된 기술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랐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2%대 중반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던 원자재 혹은 소재 섹터가 되겠는데요. 전일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랠리가 오늘 확실하게 트레이딩이 일어났습니다. 앨범 아래 주가가 9.9% 급등을 했습니다. 95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최대 소비 국가로 자리하고 있는 구리, 이 구리 관련주 대장주인 프리포트 맥모란 역시도 7.5% 뛰어오르면서 52달러 선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ST 로더의 주가 역시도 강했는데요. 10%나 뛰어오르면서 정확하게 100달러 선을 터치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ST 로더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 가운데 무려 30%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섹터로는 에너지 섹터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2%대의 하락이었는데요. 유가 급락의 영향이었습니다. 유가가 떨어졌던 이유, 허리케인 헬렌의 경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남부지대는 허리케인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풍속 240km, 정말 괴물급 허리케인이라고 불리는 헬렌이 플로리다의 북서부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바로 좌측을 확인해 보시면 각종 정제시설 혹은 정유 그리고 천연가스 플랫폼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 밀집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케인 헬렌이 이쪽 지역은 비껴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가 3% 정도의 급락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헤스의 경우에 1.16%, 그리고 그 밖의 대표적인 관련주들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대장주인 쉐브론이 1.4%, 엑슨모빌이 1.7%,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이 2.4%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벅스 들고 왔는데요.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임 CEO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로 지속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제한이 되면서 사실 어제장에서는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바가 있었는데요. 번스타인에서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신임 CEO에 대한 효과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 목표가도 기존의 92달러에서 115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스타벅스의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97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이자 애플의 공급사로도 알려진 자빌입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등했는데요. 매출과 EPS가 각각 월가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자빌의 주가는 11.7%의 급등세, 126달러 선까지 가리키고 있는 모습. 다음으로는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들 추가적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빌리빌리의 경우에는 어제 이 시간 소개를 해드렸던 인터넷 업체죠.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조금 더 탄력적인 시세를 나타냈는데요. 12%가량의 급등세, 그 밖에 대표적인 중국 경기 관련주들 징둥닷컴, 핀두어더, 알리바바까지 10%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전기차 내에서는 리오토가 6.7%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73,000달러의 고점을 찍은 이후 사실 몇 달간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9월 들어서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3% 급등을 하면서 65,0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종 관련주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9.2%, 메라톤이 8.5%,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7.7%의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정리해 보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이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말로 어느 정도 투심을 든든하게 지지해줬습니다. 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고조된 듯한 모습이었는데 우선 노동시장,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전주 대비 4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는 지난 5월 셋째 주간인 21만 6천 건 대비해서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2만 3천 건에도 크게 하회한 수준입니다. 또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 183만 4천 건으로 직전주 대비 1만 3천 건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의 선행지표격으로 불리고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4천 건이나 줄어든 모습, 그리고 근래 들어서 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였다라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더 견조하다. 지금 4개월 내 이 노동지표가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시사한 겁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묘사하기에는 다 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러한 기조, 완벽한 반대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연착륙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이 더 높아진 상황인데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뿐만 아니라 이 간밤에 공개가 되었던 GDP 확정치 역시나 투짐을 또 단단하게 지지해줬습니다. 이 GDP 증가율도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로써 다시 한번 견조한 미국 경제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이 전분기 대비해서 1.6%에서 3%로 거의 2배가량 상승을 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 탄탄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이 소비단에서 2.8%가량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기업 투자 역시나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빚컷 단행 이전까지 상당히 고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해당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이 지난 경제 지속적으로 탄탄한 성장률을 지속해오고 있었다는 점,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비단에서 탄탄한 흐름이 확인이 되었고요. 사실 이 GDP뿐만 아니라 국내 총생산, 이 고정 수정치에서도 이 상향 조정한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연평균 성장치를 2.3%로 전주 대비해서 0.2%포인트 상향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 이 팬데믹 이후에 충격을 좀 받은 상황에 대비해서 더 빠르게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회복력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간밤에 또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빚컷 단행 이후에 일주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난 파월 의장은 사실 이번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채권 시장 전반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왜 내가 빚컷을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어오던 기조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신중한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 사실 좀 성급한 결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다른 IB 측에서는 지금 경제 연착륙에 잘 다가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 라킨도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를 조금 더 유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옐런 재무장관 역시나 연착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간밤이었는데 지금 경제, 주요 경제 지표를 따라서 노동 지표에 따라서 지금 생각보다 잘 가고 있다.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낮아진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반도체주가 대부분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는 10%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크게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조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법무부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금 초기 단계이며 법무부 소속 검사가 관련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인사들을 접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회사의 회계 조작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주가는 강력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힌덴버그 리서치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를 조작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우선 주가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2023년부터 거의 14배에 달하는 강력한 급등세를 보였는데 해당 고점 이후에 59%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10% 넘는 급락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한 번 흔들릴 때마다 아무래도 회계 부정 의혹이 한 번씩 불거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금 회계 조작의 연쇄 상습범이다라고 불릴 만큼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달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에 이미 회계 조작과 관련해서 1,75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다시금 회계 위반 혐의가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이 CEO가 회계 위반 혐의가 확인이 되면서 한 번씩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지난달 전해드린 바와 같이 힌덴버그 측에서 공매도 보고서를 제기를 했고 하루 뒤에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측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자세한 연간 보고서 제출을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꼭 제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 제출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해당 내용 어떻게 확인이 될지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주가의 상승폭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AI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에 오픈 AI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퇴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라무라티 CTO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챗 GPT의 어머니로 불리는 미라무라티 오픈 AI 최고 기술 책임자가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무라티는 2018년 오픈 AI에 합류해 전 세계 AI 열풍을 이끈 챗 GPT와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 등 주요 제품 출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무라티는 25일 본인의 X를 통해서 나만의 탐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전하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올 들어 오픈 AI 주요 인사들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는 점 개인적인 사유만은 아닐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사실 미라무라티뿐만 아니라 이 3명의 추가적인 고위 인사들이 퇴사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CEO 역시나 장기 휴가에 나선 상황이고 특히나 초창기 주요 멤버다라고 불렸던 멤버들이 지난 5월 이후에 계속해서 사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만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지금 오픈 AI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픈 AI 측에서는 오픈 AI를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자사를 1,500억 달러 규모로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65억 달러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간밤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일각에서는 6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거의 다 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해당 투자 유치가 확인이 되고 1,500억 달러로 이 기업의 가치를 인증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타트업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투자 유치가 마무리가 될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픈 AI는 백악관을 찾아가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 더 강한 투자를 받겠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 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중국을 자기가 더 강하게 좀 견제해 보겠다. 중국을 누르고 해당 데이터 센터 건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에 오픈 AI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전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4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 투자 유치에 나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점, 해당 전망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소식뿐만 아니라 오픈 AI 관련해서 최고 경영자인 샘 오트먼 소식이 또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또 직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샘 오트먼이 출시한 월드코인이 국내
아래에서 과징금 11억 원 규모의 이 벌금을 부과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홍채를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이 또 오픈 AI의 내일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네, 간밤에는 이 국제 유가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3%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 이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70달러 아래에서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 이어갑니다. 6거래일째 상승하고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금값뿐만 아니라 은값도 아주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간밤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